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지역사회 보건 시간입니다. 지역사회의 보건 시간에 3단원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역사회 정신건강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정신건강의 문제관리 차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제 막 많은 발전이 있지만 그러한 이제 발전과는 달리 인간은 굉장히 그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 건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정신 장애가 굉장히 요즘은 뭐 조울증이니 우울증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그런 분들을 대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경우가 있다 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좀 공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좀 수업을 들어봤습니다. 정신건강에 이제 문제 2에 들어가겠는데요. 건강하다는 게 이제 건강하다는 거 건강하지 않다는 게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첫 번째 통계적인 관점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어떤 행동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걸 또 비정상이나 이상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평균치가 있어요. 그럼 그 평균치가 아닌 너무 양쪽 극단에 있는 그런 행동들, 그 행동들을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통계적 관점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규범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속한 그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그 규범을 어기고 그 일탈 생활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래서 규범에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탈을 된 행동을 보였을 경우 그 사람은 좀 이상하다, 뭐 정신건강이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개인 자신이 자신의 그런 심리적 고통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상적이나 아니냐의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 불편함이기 때문에 뭐 불안 장애나 우울증 같은 게 기준이 되겠죠.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서 뭐 공황장애, 뭐 연예인들이 흔히 앓는 공황장애도 저희가 볼 때는 그 사람 굉장히 멀쩡하잖아요. 그럼 근데 그 사람 자신만이 그 고통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에서 그러한 병들이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능력의 기준 있겠습니다. 어떤 이상 행동으로 있어서 사회적이나 직업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무능력을 나타낼 때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속한 사회나 문화권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직장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기능을 적절히 수행을 못할 때 그런 이상 행동을 나타낼 때 이제 그 기준으로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거는 전문적 기능이에요. 사실상 이게 제일 정확하긴 하죠. 심리학적 평가나 아니면 정신과적 진단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문적이고 이제 객관성이 높고 아주 그 결과가 이제 굉장히 뚜렷이 잘 나오긴 하지만 이게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좀 비싸죠.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긴 하지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이게 이제 생활 속에 존재하는 외적 자극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반응,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그 모든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이 좌절은 욕구나 목표가 있는데 어떤 방해 요인에 의해서 그게 성취가 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게 좌절이죠. 그다음에 압박감. 압박감은 이제 주로 이제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업에 대한 압박감, 뭐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복한 결혼에 대한
무슨 그 압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주어지잖아요. 지나친 기대나 요구 뭐 이런 거에서도 압박이 주어지고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은 이제 어떤 두 가지 이상의 그 동기가 서로 충돌해서 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 부부 간에도 이렇게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아무리 오랜 세월 살아온 부부여도 서로 뭐 기본적인 뭐 이 사람은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뭐 저 남편은 야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난 드라마가 보고 싶다. 그럼 또 기본적으로 갈등이 두 사람 사이에 오는 거죠. 이제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있겠습니다. 보통 이게 인간관계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인간관계 힘든 건 못 참아서 다들 직장을 이제 때려치고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굉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사건이 있겠습니다. 그 원인으로 이제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 그 개인적인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뭐 생로병사라든지 경제적인 변화로 뭐 실직을 했다든지 사업을 실패했거나 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이나 별거를 했거나 이런 일상적인 그런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들을 이제 생활 사건이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외상적 사건이에요. 여기서 스트레스에서 중요한 건 이 외상적 사건인데요. 아주 심각한 그 심리적 반응이나 장애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외상적인 사건을 받은 사람들은 심각한 심리적 반응이나 장애가 와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심리적 그 반응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PTSD라고 해서 이게 또 하나의 그 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이게 이제 정신적인 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충격이나 그 엄청난 그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예고를 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이나 사고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대응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신경이 날카롭거나 집중을 못해서 뭐 수면 장애가 온다든지 뭐 그러한 이제 힘든 일을 닥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명이 위협이 되거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는 이제 어떻게 이제 관호를 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슬픔을 딛고 이제 회복기에 간다고 하면은 그 회복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이제 과거의 견해나 관점으로서 그 사고를 바라보는 그 주관적인 시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적인 시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그런 상태를 이제 이해를 옆에서 해줘야겠죠.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제 복도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논리적 사고를 함을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러한 스트레스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이제 벗어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그 조절 능력을 이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이제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짜증이나 분노, 뭐 건망증, 신경과민, 우울, 탈진, 뭐 성급함, 그다음에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행동의 증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막 폭식하는 사람들, 오히려 또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다음에 과음을 하거나 남자분들 흡연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한다던가 아니면 심하면 이제 자해나 자살을 하는 이제
그런 증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신체 증상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호흡기, 과호흡이나 천식, 그다음에 심혈관의 빠른 박동, 뭐 고르지 않은 맥박,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 고혈압,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보이기도 하고요. 소화 안 되는 구토와 위산가다, 속쓰림, 변비, 설사 뭐 이런 위장 간의 그 변화도 오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창백해진다든지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뭐 두통 요구, 떨림이 있고 뭐 수면 장애가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이제 있는데요. 뭐 신체적이나 심리 정서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반응을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신체적인 반응을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차트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에는 경고기와 저항기, 소모기가 있다고 이제 그 셀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밝혀놨어요. 3단계로. 그래서 이제 경고기란 무엇이냐면 몸에서 이제 경고 반응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갑자기 많아지면 갑자기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경고 반응입니다. 그래서 심계항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혈관, 빠른 맥박, 뭐 고르지 않은 호흡, 뭐 그러면 두근거림,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수면 장애와 복통, 설사 등의 그런 그런 이제 호르몬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제 림프절이 증대되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자극이 예민해지고 해가지고 생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처음 받았을 때 이렇다면 그 다음으로 좀 그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은 그 지속됐을 때는 저항기라는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정상 수준 이상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앞서 말한 이런 그 경고 반응에서 오는 신체적인 그 변화는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그 대응기 전의 이용이 증가돼 가지고 그 생명 유지 에너지에 쓰이는 그 에너지마저도 여기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기에는 그 처음에 나타났던 이런 신체적 방어 능력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그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정상 수준 이상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모기의 탈진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가 끝까지 정말 지속이 된다면 계속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고 작용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또 경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신체적 방어 능력이 이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가지고 자포자기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포자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자포자기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제 단어가 또 좀 중요한데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면 그 이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극을 받아들였어요. 피할 수가 없는 자극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주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계속 일시적으로 받아쳤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 자극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자극을 피하지 못했던 그런 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그걸 피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그 현상을 이제 자포자기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소모기 탈진 반응으로는 중요한 게 자포자기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적응 증후군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신체적, 심리, 정서적인 반응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면역체계나 고혈압, 뇌졸중, 심장 발작이 일어나고요. 심리 정서적으로는 불안과 공포, 자포자기 학습된 무기력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여러 질병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까지 오늘 이 시간은 여기 중요한 내용까지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까지 배워봤는데요. 조금 이제 평범하지 않은 이제 학습 내용이어가지고 기억이 많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책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시면은 나중에 이게 좀 그래도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제가 체크해드린 거 내용 위주로 복습 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그 정신건강으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